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이제 기기의 큰 테마, 이제 마지막. 자, 어떤 거예요? 네 번째. 자, 유도기가 되겠네. 유도기. 자, 유도기도 마찬가지 발전기와 전동기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공부해야 된 대부분의 내용은 다 전동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도기를 다른 말로 자, 유도 전동기라고도 합니다. 유도 전동기. 자, 유도 전동기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기기 하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예요? 원리였죠, 원리.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원리는 우리가 지금 전 시간에 배웠던 변압기의 원리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자, 유도기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유도기를 잠깐 그려보게 되면, 이 유도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놈을 이제 뭐라고 해? 이놈을 우리가 고정자라고 하고, 자, 이놈을 우리가 회전자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요놈 고정자를 우리가 1차 측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 회전자를 우리가 2차 측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죠? 자, 이 원리는 어떤 원리냐? 변압기의 원리 따라간다 했어요. 이 변압기의 원리가 뭐야? 그러니까 전자 유도 현상을 기초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등가 회로도 자, 변압기의 등가 회로와 똑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도기는 어떤 게야? 교류기.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원리를 자, 보시자고요. 근데 우리 유도기의 원리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라구의 원판의 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동판, 알루미늄 판에 이 원판에 어떻게 이제 축을 하나 끼워가지고 이놈을 돌린다는 거지. 그냥 돌리냐? 그게 아니고 여기에 자, 이렇게 막대 자석을 이 막대 자석이라고 하는 게 영구 자석이 되겠죠? 영구 자석. 자, 영구 자석을 어떻게 이제 돌려줘 보니까 원판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뭐가 먼저 돌아가겠어? 이 막대 자석을, 이 영구 자석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에서 자석이 세교하니까 여기 따라 돌아가겠죠. 해서 자, 이 막대 자석의 속도를 우리는 n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원판이 돌아가는 요 속도를 우리가 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는, 이 ns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동기기 때도 배우셨죠. 어떤 거? 동기 속도. 또는 자, 우리 유도기에서는 자, 이놈을 고정자 속도라고 할 거예요. 고정자 속도. 그러면 이 n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회전자가 돌아가는 이 회전자 속도를 우리는 앞으로 n이라고 하고 자, 회전자 속도라고 할 거예요. 이게 아라구의 실험이에요. 자, 보게 되면 항상 뭐가 빨라? 고정자 속도가 회전자 속도보다는 빠르겠지. 그죠? 자, 이게 아라구의 원판인데 자, 이 원리를 이제 유도 전동기로 가가지고 접목을 시키는데 자, 그러면 유도 전동기도 어떻게 요놈이 돌아가냐? 이놈이 이렇게 돌려주냐? 아니란 거죠. 유도 전동기는 이제 회전자계의 원리에 의해서 회전자에 의해서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자, 아라구의 원판처럼 우리가 자석을 이렇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전동기는 어떻게 이 회전자계 3상에서 전원을 주니까 이 회전자계가 생겼대요. 이걸 파이를 회전자계라고 하는데 이 회전자계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유도기 전동기는 어떻게 이제 프레밍에 오른손 왼손 법칙이 다 적용이 되는데 이 파이에 의해서 어떻게 전류가 생김으로써 힘이 또 생긴다고요. 기전력이 요놈에 의해서 어떻게 다시 회전을 한대. 마치 어떻게 막대 자석, 영구 자석을 돌리는 것 같은 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석이. 정말 이 영구 자석이 이 자석이 정말 이 영구 자석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요놈이 이제 우리가 코일을 감은 기준으로 봤어. 기준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제 T1, T2, T3 시간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를. 그래서 T1 시간일 때 보니까 A상은 자, 변함이 없네. 권선이. 자, 그 다음에 B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권선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놈이 들어가고 이놈이 나오고. 그 다음에 C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지? 자, 어떻게 이제 권선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T2. 자, T2일 때는 B상은 그대로이고 B상은 권선이 그대로이고 자, 보니까 A상하고 C상이 바뀌었네. 자, A상하고 C상이 바뀌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T3. 자, T3인 시간 어떻게? C상은 그대로고 자, 어떻게? A상하고 B상이 완전히 바뀌었네.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요놈의 자석 분포를 한번 볼게요.
자석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자, 요놈 보니까 들어가니까 자장이 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고, 여기는 지금 나오는 방향이니까 자장이 자,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럼 요놈의 합성 자장은 어떤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합성 자장이 만들어지겠네. 그죠? 그 다음에 자, 요놈도 어떻게 이제 자장의 분포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지. 여기 어떻게 이제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감게 되면 요 방향으로 자석이 분포가 될 거고, 여기 들어가니까 어떤 방향? 요런 방향으로 분포가 될 거예요. 그럼 요놈의 합성 자장은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T3도 어떻게 자석의 분포를 이렇게 봐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요놈 어떻게 이제 들어가니까 자, 요 방향이 될 거고, 여기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게 요런 방향이 되겠지. 해서 합성 자장은 자, 이렇게 분포가 될 거예요. 마치 어떻게 이제 자석이 회전자기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회전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회전자기에 의해서 이 자석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요 자석에 영향을 받아서 이 회전자도 어떻게 돌아가더라. 이게 유도 전동기의 원리가 됩니다. 해서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나와 있지. 거기에 이제 어떻게 6번을 보시게 되면 자석 파일을 만들어 주고, 뭐가 이 자석이 어떻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자석이 생긴다는 거지. 이 자석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이제 토크, 회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고, 이 자석이 돌아가는 이 속도, 이걸 우리는 NS가 되는 거고, 자, 이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 우리 이걸 N이라고 한다고요. N. 그래서 자, 자극이 회전 방향으로 도체수는 추정하여 회전하게 된다. 어떤 거예요? 여기서 회전자기의 회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 회전 속도, 이 회전자의 이 고정자가 돌아가는 이 NS를 이제 뭐라고 해? 자, 첫 번째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요 속도 NS를 뭐라고 합니까? 자, 동기 속도 또는 고정자 속도라고 하겠죠. 해서 이 동기 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P분의 120F와 같다라고 하는 거. 단위는 RPM이 되겠죠. 근데 이제 보시자고. 자, 고정자에 의해서 이 회전자기가 생겨가지고 요게 돌아가니까 이 회전자가 돌아가기 시작한대요. 근데 항상 어떻게? 요놈이 먼저 돌아가야지 이 회전자가 돌아가겠지. 그 차이를 뭐라고 해? 그 차이를 우리는 슬립이라고 해. 슬립. 자, 슬립이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자, 슬립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요놈을 S라고 하죠. 자, 이 슬립은 자, 어떻게 구하냐? 이 슬립부터 정리를 할까? 이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고정자 속도와 자, 회전자 자, 속도와의 자, 관계를 나타내는 게 슬립이더라. 그러면 이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회전자가 회전하지 않을 때에는 만들어지지 않겠네. 그러죠? 그래서 자, 이 슬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요? 자, 고정자 속도에서 회전자 속도를 빼고 뭘로? 고정자 속도로 나누어진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해? 슬립이라고 하더라. 해서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 회전자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도기라고 하는 것은 이 회전자기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고, 마치 어떻게 자석을 돌린 것 같은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자, 고정자에서 나오는 속도, 이걸 우리는 무슨 속도? 동기 속도라고 했고, 자, 이 동기 속도와 이 회전자 속도의 관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슬립이라고 한다고. 해서 슬립은 요 공식 있죠. 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필수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립이라는 공식 꼭 암기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원리를 알아봤고, 두 번째 이제 전동기의 구조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전동기의 구조. 자, 원리를 이제 알아봤고, 자, 두 번째 구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구조. 자, 두 번째 자, 유도 전동기의 구조예요. 구조 보니까 우리 교재에 이제 그림이 잘 나와 있죠. 보시게 되면 요게 뭐야? 이제 유도 전동기의 고정자가 돼요. 고정자. 요게 고정자예요. 고정자가 되고, 고정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제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 교재에 이제 어떻게 그림으로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자, 고정자 왜 뭘로 나눠지니까 여기 있는 여기 고정자, 요놈을 우리는 고정자라고 한다면서요. 자, 이 고정자와 자, 이렇게 있는 회전자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서 자, 고정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이것도 어떻게 규소강판을 수십 겹 성층하여 삼상 코일을 감은 것이다. 자, 고정자 내부에 회전자가 위치하게 된다라고 한 거죠. 다시 보게 되면 자, 어떻게 이제 규소강판에 성층이 이렇게 잘 돼 있어. 성층이. 그리고 코일을 감아져 있죠. 이게 고정자라고 한다고. 고정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회전 자계가 발생이 되죠. 회전 자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회전자야. 자, 이 회전자는 우리가 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어떻게? 자, 농형 회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권선형 회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농형 회전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 농형 회전자는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 자, 원통을 좀 그려보는데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농형 회전자야. 마치 농형이라고 하는 게 스컬 퀘이지라고 하는 거야. 스컬. 다람쥐 쳇바퀴처럼 생겼다 해서. 그래서 이게 농형이 영어로 스컬 퀘이지. 스컬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농형 회전자는 자,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 자, 구조가 간단하고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하는 자,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여? 중, 소형, 유도 전동기에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점이 있어, 단점. 그 단점이라고 하기는 이 단점이 뭐냐면 자, 대형이 되게 되면 어떻게? 기동 토크가 자, 작다라고 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어떤 거냐면 농형 유도 전동기는 대형에서 어떻게 기동 토크가 작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수 유도 전동기에서 우리가 뭘 쓰냐? 자,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를 많이 써요. 왜? 기동 토크가 작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기동 토크가 커지니까.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나중에 이중 농형 유전자를 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자, 권선형 회전자인데 권선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회전자가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뭐가 돼? 이게 이제 회전자야. 자, 권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거 어떻게, 가변저항이야. 가변저항을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뭐 토크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보시자고요. 권선형은 이렇게 생겼어. 쓰다 보니까 어떻게, Y결선이네. Y결선. 자, Y결선이다 보니까 권선형은 어떻게 돼요? 자, 구조가, 자, 복잡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요놈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동 토크가 자, 크다라고 하는 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해서 우리가 자, 구조에 대해서 이제 봤어. 고정자가 있고 회전자가 있는데 이 회전자에는 농형이 있고 권선형 회전자가 있대요.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말하는 이 농형 회전자라고 하는 거, 권선형 회전자라고 하는 것은 다 뭐야? 3상이야, 3상. 왜? 보니까 이 회전 자계는 지금 몇 상에서 전을 받아? 3상에서 전을 받는 거죠. 자, 3상이야, 3상. 3상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구조에 대해서 이제 봤고, 자, 이제 세 번째. 자, 구조를 봤으니까, 원리 보고 구조 봤으니까, 자, 이제 어떻게 이제 이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자, 이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유도 전동기의 자, 이론이라고 했죠. 자, 우리 이미 배웠어. 첫 번째. 자, 어떤 거 배웠습니까? 자, 동기 속도 어떤 거? 고정자에서 돌아가는 속도. 이거는 동기 속도라 하죠. 동기 속도 NS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P분의 120 F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고. 자, 우리가 이걸 이제 RPS로 한다면, 이놈은 P분의
EF가 되겠죠. 해서 요놈이 RPS가 되더라.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슬립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서요, 슬립. 요 슬립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고정자와 회전자 속도와의 관계. 그러니 슬립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회전자가 회전했을 때만. 정지시에는 슬립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자, 이 슬립 어떻게 구합니까? S는, 자,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를, 자, 동기 속도로 나누어진 값을 우리는 슬립이라고 하고요. 자, 100분 1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곱하기, 자, 100을 하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지금 고정자 속도였는데 이 회전자 속도, 자, 이 회전자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 S에 이항을 시켜보자고. NS는, 자, NS-N이 되고요. 이때 이 N이라고 하는 이 회전자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 넘어가고 넘어오니까 1-S의 NS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더라. 란 거지. 자, 이해되시죠? 해서, 자, 요놈, 자, 회전자 속도는, 다시 이 회전자 속도는 1-S의 이 동기 속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P분의 120F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또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슬립, 요 슬립이라고 하는 거, 슬립 구하는 식 꼭 기억해 두시고, 이때 이 회전자 속도를 구하는 식도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슬립과의 관계를 한번 보시자고. 자, 첫 번째, 자, 어떤 거냐면, 자, 슬립의 범주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 자, 이제 여기다가, 여기 식에다가, 자, S의 NS는 NS-N인데, 자, 보시자고. 첫 번째, 슬립이 1이면, 요게 1이래. 1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어떤 거야? 요 회전자 속도. 요 놈이 0이 되면 되겠죠. 이게 0이라고 하는 것은, 자, 슬립이 얼마가 돼? 1이라고 하는 거지. 어떤 상태가 돼요, 지금? 전동기가 회전하지 않아. 슬립 2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만 생긴다고? 회전 자기에 의해서 회전자가 돌아갈 때 그때 생기는 속도, 고정자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관계를 뭐라고 해서 슬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0이니까 회전자가 지금 0인 상태야. 이게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동기가 어떤 상태가 되겠어, 지금? 정지 상태가 되겠죠. 정지 상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자, 슬립이, 자, 요 놈이 0이 됐다면, 0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도 지금 0이라는 거죠. 어떨 때, 자, 이 회전자 속도가 뭐와 같을 때, 동기 속도와 같을 때, 또는 고정자 속도와 같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동기가, 자, 동기 속도로, 자, 회전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해서, 자, 보시게 되면, 자, 요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항상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더라. 자, 요런 범주가 나옵니다. 이건 어떤 거에서? 유도 전동기의 슬립의 범주가 되겠죠. 자, 어떤 거야? 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될까요? 자, 요게 지금 제가 흔히 아라곤의 원판 가지고 좀 설명할게요. 이게 막대 자석이야. 막대 이게 영구 자석인데, 요게 지금 회전자죠. 회전자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걸? 같은 속도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지. 자석 세교하는 면은 이 면뿐이 없는 거죠. 그죠? 요런 상태가 지금 S가 0, 슬립이 0인 상태지. 그죠? 근데 돌고 있긴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자, 유도 전동기의 슬립의 범위는 항상 0보다는 크고, 자, 1보다는 작더라. 그 다음에, 자, 어떤 게 있어요? 요 회전자가 어떻게? 마이너스 NS와 같을 때가 있어. 마이너스 NS와. 자, 어떨 때 이제 역회전시지? 자, 우리가 역회전 했을 때. 이걸 우리 역회전 했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제동이라고 하죠. 제동. 그러면 요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NS의 NS-N인데, 여기 어떻게 됐대요? 자, NS의 마이너스 NS와 같으니까 어떻게? NS의 NS 플러스 NS가 돼서 어떻게? NS의 2배의 NS가 된다 해서 슬립이 얼마가 됩니까? S가 자 2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제동기 자 우리 제동기의 슬립은 그래서 자 이 슬립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전동기는 1보다는 작다며 어떤 거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더라? 2보다는 작더라. 이게 뭐가 돼요 이제? 자 제동기의 슬립의 범주가 됩니다. 제동기의 슬립의 범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유도 발전기가 있어요, 이제. 발전기로서. 자, 발전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회전자 속도가 이 고정자, 동기 속도보다는 먼저 돌게 되면 이게 발전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때는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슬립의 범주가 항상 0보다는 작더라. 자, 이런 범주가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자,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슬립의 범위가 0보다는 작고요. 자, 제동기라고 하는 것은 슬립의 범위가 어떻게 1과 2 사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의 슬립의 범위는 0과 1 사이에 있는 게 되더라.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슬립의 범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봤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자, 유도 기절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지. 자, 이제 네 번째 보시자고요. 자, 네 번째. 자, 유도 기절력을 보시자고. 자, 이제 네 번째. 자, 유도 기절력을 한번 구해 보겠는데, 자, 유도 기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이제, 아까 고정자와 회전자로 나눠져 있었죠. 그 다음에 변압기도 어떻게 1차 측과 2차 측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원리 따라간다고? 변압기의 원리 따라간다고요. 마찬가지. 자, 첫 번째. 전동기가 정지시예요, 정지시. 1차 측에 만들어진 유도 기절력이 있을 거고, 2차 측에도 유도 기절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기절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원은 1차 측은 어떻게? 4.44의 F의 파이의 오메가의 K 오메가가 되겠네. 선생님, 이거 변압기의 원리 따라간다면서요. 변압기 어떻게 됐어? 4.44의 F의 파이의 N으로서 구했죠. 유도 전동기 뭐야? 교류기야. 교류기. 이 교류기에는 항상 어떤 성분이 포함이 됐어요? 어떤 성분이 포함이 돼 있어? 고조파 성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고조파 성분 때문에 어떻게 돼? 파형이 일그러져. 그죠? 파형이 일그러져. 그래서 파형이 일그러지면 어떻게?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 어떤 권선수를 갚습니까? 분포권이나 어떤 것 단절권으로서 어떻게 고조파를 감소시키고 파형을 개선시키죠. 우리 동기기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요게 어떻게? 이 권수가 어떻게 권선수로 이제 바뀌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자, 2차 측의 유기기절력도 어떻게? 4.44의 F의 파이의 오메가의 K 오메가 되겠네. 그럼 요 놈은 1, 2라고 한다면 정지시에는 어떻게? 주파수 자속도가 일정하겠죠. 이때, 자, 세 번째. 자, 권수비. 자, 권수비를 봤어요. 자, 권수비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으니까 2차에 대한, 자, 1차 유기기전력비를 우리는 권수비라고 하죠. 또는 전압비. 자, 요놈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놈은 W1에 K1이 되는 거고 W2에 KW2가 되겠네. 해서 우리는 이걸 권수비라고 한다는 거지. 자, 정지시에는 결과적으로 지금 뭐가 같다는 거야? 자, 1차 주파수가 있고 여기 2차 측 주파수가 있다면 정지시는 어떻게? 1차 주파수와 2차 주파수가 어떻게 되더라? 같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 두 번째, 자, 요놈이 이제 회전하고 있대요. 두 번째, 회전시. 자, 회전을 하게 되면, 자, 아까 우리 했던 정지할 때에는 슬립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다고요. 그죠? 근데, 자, 요놈이 회전하기 시작하니까, 고정자 속도와 회전자 속도에서 뭐가 생겼어? 슬립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슬립. 그죠? 그럼 요것도 어떻게 회전하게 되니까 슬립배만큼의 차이가 나겠네. 자, 어디서 보게 되면, 요놈이지, 아까, 우리, 슬립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는데, 회전 시에는, 자, NS를 뭘로? NS의 마이너스 N으로 구했어요. 해서 요놈을 넘겨보니까, S의 NS라고 하는 게, NS 마이너스 N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고정자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 이 S의 NS를 뭐라고 해? 요놈을 우리가 상대 속도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 속도. 우리,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회전 시에서만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 자, 회전자가 슬립 S로 회전하고 있는 경우에 2차 도체와 회전 자개와의 상대 속도는, 자, 어떻게 됩니까? NS-N인지. 그래서 이 S의 NS를 뭐라고 한다고? 상대 속도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즉, 회전자가 회전하고 있을 때 상대 속도는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을 때, 자, 정지하고 있을 때 뭐가 됩니까? S배만큼 차이가 나겠지. 자, S배만큼 차가 되므로 2차 유기기전력 E2'과 2차 주파수 F'은 어떻게 이제 S배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야. 자, 뭐냐?
회전 시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2차 주파수인데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회전 시야. 회전 시에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슬립배만큼의 차이가 난다고. 슬립배만큼 차이에. 그 다음에 자, E2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2차 기전력의 슬립배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 회전하고 있을 때. 그러면 요놈도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권수비를 보시자고요. 권수비. 자, 전압비 권수비를 보니까 요놈 자, 권수비도 요놈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권수비는 자, E2 프라임에 대한 E1인데 자, E2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S에 자, E2가 되고 요놈은 E1이래. 그러면 E2분의 E1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였어요? 권수비 A였다고. 그래서 자, 요놈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S에 A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전시, 자, 정지시, 회전시에 대해서 봐봤는데, 자, 요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등가 회로를 그려서 2차 전류 또는 역률 또는 우리가 전력 변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이제 2차 전류도 구할 수 있는 건데, 등가 회로를 한번 보면서 볼게요. 자, 이제 5번에 다섯 번째, 자, 등가 회로인데, 등가 회로의 변화를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요놈도 어떻게? 정지시에. 자, 우리 변압기 원리 따라간다 했습니다. 자, 요놈이 1차 측이고, 자, 요놈이 이제 뭐가 돼? 자, 2차 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2차 측. 그럼 요놈이 R2, 요놈이 X2, 요놈이 E2가 되겠네. 자,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 구하실 수 있죠. I2. 여기 I2 값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I2. 자, 요놈 정지시에 I2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요놈 루트에 R2의 자승 플러스 X2의 자승. 자, 저항이고 리액턴스가 되겠네. 거기에 자, 전압 E2 암페어의 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죠? 요놈은 정지시야. 근데, 자, 요놈은 이제 회전할 때 등가회를 보자라고 하는 거지. 두 번째, 자, 회전시. 자, 회전시에는 뭐 생각하시라고요? 자, F2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S의 F1과 같고, 자, E2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S의 E2와 같다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자고. 그러면 요놈도 이제 보시자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희 지금 교재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자, 요놈은 이제 어떻게, 요놈들 단락됐다 보게 되면, 회전시, 요놈은 어떻게 됩니까? E2 프라임. 요놈은 R2. 요놈은 X2 프라임이 되겠지? 왜? 자,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2파이 FL과 같더라. 이제 이 주파수가 지금 어떻게 슬립배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이제 어떻게 돼? X2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S의 X2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또는 자, E2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S의 E2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때 회전시 주파수. 자, I2S, S라고 하는 것은 스핀, 돈다 해서 제가 회전시 때 주파수를 E2S라 볼게요. 그럼 요놈 어떻게 됩니까? 루트에 자, R2의 자승 플러스 S의 리액턴스 2의 자승, 그 다음에 S의 자, E2로서 우리가 주파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디에 나와 있어? 우리 지금 교재에, 자, 우리 4번에 또 2차 전류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자, 요런 지금 식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건 어떻게? 등가 회로를 그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좀 해줬어요.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시자고요. 그러면, 요놈들 이제 잠깐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지. 우리 교재에, 자, 5번에 이제 등가 변환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자,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부하 저항이라는 게 있어, 부하 저항. 자, 요놈을 보시자고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S로 나눠볼게. S로 나눠보니까 I2S는 자, S로 나눠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E2가 되게 되고, 자, 루트에 이건 어떻게 돼? S분의 R2의 자승이 되고요. 플러스 X2의 자승이 되겠지. 이것도 2차 지금 회전시의 전류가 되죠. 그죠? 근데 자, 이 전류에다가 자, 이제 어떻게 했어?
기계적인 출력을 대표하는 값을 만들어주기 위해 자, 요놈식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S2는 자, 요놈이 E2고 그 다음에 자, 루트에 자, 요놈 S의 R2 자의 자승 자, 마이너스 R2 자, 플러스 R2 거기에 플러스 X2의 자승이 되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환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죠? 요놈 이제 이렇게 보시자고. 그러면 요놈 보시자고. 요놈 S의 R2 마이너스 R2를 우리 R이라고 하시자고요. R이라고 한다면 다시 이 수식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자, I2S는 자, 요놈 E2가 되는 거고, 요놈 이제 뭐가 돼요? 루트에 자, R 플러스 R2의 자승 플러스 X2의 자승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잘 보시자고. 어떤 거냐면 요놈의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 자, 요놈이 의미하는 건 뭐야? 요놈이 R2, 요놈이 X2, 그 다음에 요놈이 뭐가 됩니까? E2. 근데 요놈이 뭐가 돼, 이제? 구하자 R이 되겠지. 그죠? 이 R이라고 하는 건 뭐와 같아? S의 R2 마이너스 R2값과 같더라. 다시 정리를 해보니, 요놈 어떻게 됩니까? S분의 1 마이너스 1에 R2와 같다라고 하는 거지. 그죠? 다시 S의 1-S에 뭐와 같다? R2와 같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 교재에 나와있죠.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무슨 저항값이 돼? 이놈은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무슨 저항값? 부하 저항값이 된다더라. 자, 이 식도 우리 꼭 기억을 좀 해두시자고요. 이 식도.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등가 회로를 통해 가지고 전류 또는 어떤 거 이제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부하 저항까지 알아봤는데, 자, 요놈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력 변환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전력 변환. 네, 전력 변환에 대해서 이제 2차 저항선, 2차 출력, 2차 효율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자, 2차 P2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2차 자, 입력이라 그래. 2차 입력. 자, 2차 입력 값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2차 입력 어떻게 구합니까? 자, 전압 E2에 I2에 코사인 세타 2로 구하시면 되지. 그럼 잘 보시자고. I2라고 하는 것은 지금 회전시죠. 회전시 어떻게 됐어? E2에 자, 루트에 S의 R2의 자승 플러스 X2의 자승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었고, 자, 요놈을 통해서 우리 역률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요놈 임피던스지. 전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S의 R2의 자승 플러스 X2의 자승이라면 요놈이 뭐가 됩니까? S의 R2가 되고 요놈이 X2가 되겠네. 그래서 자, 요놈의 세타, 역률. 자, 코사인 세타 2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루트에 S의 R2의 자승 플러스 자, X2의 자승이 될 것이고, 요놈은 S의 R2값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보시자고. 2차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E2가 될 것 같고요. E2. 그 다음에 I2라고 하는 게 요놈이 I2지. 자, E2가 되고, 그 다음에 요놈 어떻게 됩니까? 루트에 자, S의 R2의 자승 플러스 X2의 자승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코사인 세타 2 역률 얼마가 돼? 역률은 자, S의 R2의 자승 플러스 X2의 자승에 자, S의 R2 값이 된대요. 이해되시죠? 왜? 자, 우리 이제 전력 변환의 관계식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럼 요놈 다시 보니까, 자, 요놈 지울게요. 요놈은 뭐가 돼, 요놈은? 이건 전류지, 전류. I2. 자, 요놈 볼게요, 다시. 요놈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이게 전류 값이야. I2 값. 그죠? 그 다음 요놈분의 요놈도 뭐가 돼? I2가 되겠네. 그러니까, 고로. 자, 뭐가 돼요? P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S의
I2의 자승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잘 보시자고. 자, I2의 자승의 R2는 뭐와 같아? S의 P2와 같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럼 좀 보시자고. 자, I 제곱 R2라고 하는 게, 요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I 제곱 R2. 그럼 우린 동선이라 해, 동선. PC2. 이놈이 PC2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잘 봐. 2차 입력 P2라고 하는 것은 동선으로서 쓸 수 있지. 슬립배만큼. 어떻게? S의 P2와 같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자, 요놈 2차 출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합니까? 입력에서 뭘 빼면 돼? 손실을 빼면 되죠. 근데 2차 입력 P2에서 마이너스 손실 PC2가 되겠네. 고로, 자,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P2는. 자, P2라고 하는 것, PC2라고 하는 것은 S의 P2와 같다면서요. 그러면 요놈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P2 마이너스 S의 P2. 그러니까 요놈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1 마이너스 S의 P2와 같다라고 하는 거. 요게 2차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2차 효율. 요 효율값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항상 입력을 뭘로? 출력으로. 자, 나눈 값을 우리는 효율이라고 하죠. 그럼 이 효율 어떻게? 입력은 P2가 되는 거고 출력은 P0래. 요게 효율이지. 그러면 다시 P2에다가 어떻게? 출력은 P0는 1-S 뭐 같다고요? P2와 같대요. 그래서 요놈 약분 대 보니까 자, 2차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더라? 1-S와 같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P2를 1로 봤을 때 PC2는 뭐가 돼? S배만큼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P0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1-S와 같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전력 변환이야. 자, 유도 전동기의 계산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런 관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7번째로 이제 넘어가시자고요. 이제 우리가 유도 전동기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건데, 자, 하나하나씩 이제 체크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제 보시자고요. 자, 7번째, 자, 유도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뭐라고 적어져 있어? 삼상 유도 전동기래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단상이야, 삼상이야? 삼상이 기본이야, 삼상. 삼상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슬립과 전류와의 관계. 자, 슬립과, 자, 전류와의, 자, 관계를 한번 보시자고. 방금 했었죠? 회전시야,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만 나타난다고? 정지시에는 슬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자, 어떨 때? 회전할 때. 자, 이 회전할 때 슬립인데 전류의 관계. 회전할 때 슬립. 자, 우리 E2S라고 하는 거 방금 어떻게 구했습니까? 어떻게 구했어? 자, E2S라고 하는 거. 자, I2S는 자, S의 E2와 같고 루트에 R2의 자승 플러스 S의 X2의 자승과 같다라고 했었죠. 이게 슬립과 자, 전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슬립과 토크야. 자, 슬립과, 자, 토크와의 관계예요. 우리 토크 어떻게 구합니까? 자, 토크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분의 P2로 구하시면 되겠지. 이 P2라고 하는 것은 2차 입력이지. 그럼 요놈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오메가분의 1에 E2에 I2에 코사인 세타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구해보니까 얘는 어떻게 됐어? 오메가분의 1에 자, E2에 자, E2에 I2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 I2가 요놈이 되겠죠? 자, R2의 자승 플러스 S의 X2의 자승이 되고 S의 자, E2가 될 것이고 거기에 자, 역률 이 역률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에 R2 플러스 S의 X2의 자승에 뭐가 돼? R2가 되겠지. 그래서 요놈 어떤 거? 요놈 뭐라고 합니까? 기계적인 상수, 비례 상수가 되겠지. 요놈 어떻게 봐? K0라고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토크라고 하는 것은 K0에 자, 어떻게 돼요? 이제 자, 요놈 곱해보니까 R2의 자승 플러스 자, S의 X2의 자승이 되고 요놈 어떻게 돼? S의
E2의 자승 곱하기 R2가 된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토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나오죠. 자, 토크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더라라는 거야. 자,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토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압?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게 공급전압이 되죠. 그래서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세 번째, 토크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지. 토크. 전동기에서 중요한 건 토크니까요. 자, 세 번째. 자, 토크인데, 토크. 자, 이 토크를 뭐라고 해? 회전력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토크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왜? 여기서는 이제 출력값, 입력값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자, 토크를 구해 보겠는데, 자, 첫 번째, 이 토크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분의, 자, P로 구한답니다. 그죠? 자, 어떻게 구해? 요놈은 P2 입력이 될 거 가지고, 입력이 되겠지, 입력. 입력으로도 구할 수 있고, 또는 출력으로도 구할 수 있겠죠, 회전력은. 자, 요놈 어떻게 구해, 이제? 요놈은 2파이에, 요놈은 회전 각속도는 60분의 NS가 되고, 요놈은, 자, P2가 되겠네. 그죠? 그럼 요놈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자, 2파이에 60분의 1에, 요놈은 P분의 120F가 되고요. 그다음 요놈은 P2가 되겠네. 그래서 요놈 약분이 되다 보니까 요놈 어떻게 됩니까? P분의 4파이F에 P2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이때는 단위가 어떻게 돼? 뉴턴 메타가 되는 거고요. 또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 있죠. T는 0.975 곱하기 자 NS분의 P2가 되겠지. 왜? NS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정자 속도죠. 동기 속도. 동기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이야? 입력 값이야. 2차 입력값. 그렇죠? 그럼 요 놈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자, 요 놈은 킬로그램 자, 메타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토크라고 하는 것은 자, 요렇게도 구할 수 있고 2차 입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차 입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자,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요? 자, 회전 속도로도 구할 수 있겠지. 어떤 거 출력을 중심으로. 그럼 요 놈 어떻게 돼 이제? 2파이에 자, 요 놈은 자, 60분의 1에 자, 이 NS라고 하는 거. 이 NS가 아니고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요 N이 되겠지. 회전자 속도가 되겠죠. 거기에 P0가 되겠네. 그러면 요 놈 어떻게 됩니까? P0에 2파이에 자, 60분의 1에 요 놈은 1-S에 자, NS가 되니까 P분의 120F와 같겠네. 자, 요 놈 어떻게? 이 N이라고 하는 이 회전자 속도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1-S의 NS와 같으니까. 그럼 요 놈 다시 정리해 보면 요 놈 어떻게 됩니까? 2파이에 자, 요 놈 약분되니까 총 P분의 자, 2파이 4파이가 되겠네. 자, 다시 한번 적어 볼까요? 자, 1-S에 자, 4파이가 될 거고 요 놈은 P가 되겠네. 그죠? 요 놈의 P0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요 놈은 뭐가 돼? 뉴턴 자, 메타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자, 4파이F. 그 다음에, 자, 요 놈을 다시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 토크라고 하는 것은 0.975 곱하기, 자, 회전자 속도를 무슨 값으로? 출력 값으로. 그죠? 그래서 단위가 킬로그램, 자, 미터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토크를 구하는 이런 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유도 전동기에서는 토크 몇 가지로 구할 수 있더라? 두 가지로 구할 수 있더라. 어떻게 2차 입력이 기준이 됐을 때 또는 2차 출력이 기준이 됐을 때 라고 지금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보시게 되게 되면 자, 토크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토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힘에 대한 반지름에 대한 힘이지. 그래서 F 곱하기 R이라고 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렇게 봤잖아. 토크 동그란 건, 이 원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자, 이 방향으로 힘이 가해진다면, 이거 토크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게 힘이고, 반지름일 때, 이 토크는 어떻게, 힘과 반경의 곱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라면, 자, 세 번째. 자, 토크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어떻게 된다?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더라라는 거지.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자, 동기와트라는 게 있죠. 동기와트.
자, 여기서 말하는 동기와트는 뭐냐? 자, 이 동기와트는 우리가 입력이라고 하는 건데 2차 입력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 자, 어떤 거 이제 토크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S분의 P2인데 P2가 입력이죠. 2차 입력. 그렇지? 근데 이놈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0.975 곱하기 NS분의 P2로서 구할 수 있더라. 여기서 P2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자, 975분의 1000에 어떻게 돼? NT가 돼. 다시 정리해보니까 1.026에 NT가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 N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NS가 되는 거고, 여기 NS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 동기 와트라고 하는 건 뭐야? 이 동기 속도로 돌았을 때의 2차 입력값, 이 P2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해? 동기 와트다라고 지금 부르자는 거죠. 그래서 동기 속도로 회전했을 때, 자, 2차 입력값을 우리는 뭐라고 해? 동기 와트가 됐다라고, 와트다라고, 자, 표시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 와트라고 하는 것은 잘 봐. P2니까 P2는 입력이래요.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출력과 동선의 합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크게 큰 번호 네 번째 이제 최대 토크가 있죠. 최대 토크라고 하는 거. 이놈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최대 토크. 자, 최대 토크라고 하는 거. 자, 이 최대 토크는 자, 어떻게 기계장수 K0에 자, 어떻게 됩니까? 2배의 X2의 자, E2의 제곱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자, 비교를 해놨지. 자, 삼상유도 전동기. 자, 2차 저항의 크기를 변화시키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으나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점이 2차 회로의 저항에 비례하여 이동한대요. 삼상유도 전동기. 어디서 배우실 거냐면 비례추위에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비례추위. 이건 비례추위야.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인데 그럼 비례추위에서 어떻게 2차 저항을 조정해 보니까 슬립이 변한대. 하지만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더라 라고 하는 게 비례추위예요. 거기서는 비례추위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자, 단상유도 전동기 보시게 되면 자,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점뿐 아니라 최대 토크의 크기까지 변화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비례추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삼상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최대 토크가 삼상유도 전동기는 어떻게 최대 토크가 자, 불변하더라. 변하지 않지만 어떻게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게 된다고요. 슬립이 이동하면서. 근데 어떻게 이제 단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슬립이 변할 뿐만 아니라 최대 토크뿐만 아니라 슬립도 변하고 자, 어떻게 최대 토크는 어떻게 변하고 자, 슬립 또한 변하게 된다는 게 단상 유도 전동기의 특징이야. 아마 뒷부분에 가시게 되면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최대 토크 시의 슬립. 자, 최대 토크 시의 슬립. 자, 다섯 번째 보시자고. 최대 토크 시의 자, 슬립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요놈 슬립, 최대 토크 시의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공식인데, 자, 어떻게 구하냐? R2'을 어떻게 루트에 R1의 자승 플러스 R2 플러스 R2'. 자, 다시. 자, X1 플러스 X2. 자, 프라임의 자, 자승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뭐냐면, 여기 1차 저항과 1차 리액턴스, 요놈은 1차 저항이고, 요놈은 1차 리액턴스야. 2차 회전 시의 리액턴스, 2차 회전 시의 저항이 되겠죠. 근데 1차 저항과 1차 리액턴스가 굉장히 아주 미세한 값, 아주 미소한 값이기 때문에 요놈이 없다라고 가정해 보니까 최대 토크 시의 슬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X2분의 자, R2로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다시, 요놈 어떻게 이제 프라임이니까, 회전시의 프라임인데, 요놈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X2분의 R2 값으로도 우리가 슬립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값은, 요 수식, 최대 토크 시의 슬립, 요 수식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최대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자고, 자, 일곱 번째까지만 하고 제가 오늘은 정리를 좀 할 건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다 했던 거, 똑같이 했던 건데, 자, 일곱 번째, 기동시. 이제 기동시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기동시.
자, 7번째. 자, 기동시. 자, 기동시. 자, 최대 토크를 발생하기 위하여 삽입하는 이 저항의 크기랍니다. 어떤 거 이제 기동시 슬립, 최대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구했죠. 어떤 거? 자, R2 프라임의 루트에 자, R1의 자승 플러스 X1의 자승 X1 플러스 X2 프라임의 자승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어요. 요놈 뭐야? 방금 했던 요놈이잖아. 최대 토크시 슬립. 그죠? 최대 토크시 슬립. 자, 그 다음에 자, 요놈이 기동시 슬립. 자, 기동시 슬립은 항상 우리가 얼마로 봐? 1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왜 1로 볼까? 유도 전동기의 슬립의 범주가 어떻게 됐어? 0과 1 사이였죠. 그럼 기동시 슬립이 어떻게 돼? 1이라고 보는 거지. 최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어떤 거? 이제 기동시 슬립과 2차 저항과의 관계식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는 건데, 자, 최대 슬립과 2차 저항과의 슬립의 변환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기동시 슬립에 대해서 R2 플러스 R 값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어떻게 기동시 슬립을 뭘로 본 거야? 1로 본 거죠, 1. 그래서 이 수식이 어떻게 됐어요? SM 대 R2는 자, 슬립과 2차 저항과의 변환비인데 우리가 이제 비를 좀 보기 위해서는 요놈 어떻게 1이 되는 거고, 왜? 기동시 슬립은 1이니까 요놈은 R2에 자, 부하자 R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언제 사용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비례 추이에서의 어떤 거 2차 저항을 조정해가지고 크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슬립이 조정되고 어떻게 토크도 변화가 되더라. 그게 우리 비례 추이인데 비례 추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요 식이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자 보니까 이제 저항이지. 요놈 R값. 자, 이 R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했어요? S1-S의 자 R2 값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자, 요놈 어디서 나왔어? 아까 우리 회전했을 때 자, 우리 잠깐 회전했을 때 전류값 구할 수 있었죠? 자, 회전했을 때 전류값 구해보니까 요놈이 뭐가 됐어? 자, E2S가 됐고 요놈은 R2가 됐고 그 다음에 요놈은 X2 프라임이 됐는데 요놈은 이제 뭐가 같더라? S의 E2가 같고 요놈은 S의 X2가 같더라. 근데 자 이렇게 변환을 시켜가지고 봐보니까 자 전체적인 전류값을 구하는 게 있었어요. 자 구해보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거 이제 자 외부 저항, 부하 저항 R이라고 본 거지. R. 근데 이 R 값이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아까 1-S의 S분의 R2 값이었지. 아이 요거 있었잖아. 야 S분의 R2 마이너스 R2가 이게 뭐였다고요? 부하 저항 R. 기계적 출력을 나타내는 부하 저항값 R. 요놈이 지금 요놈이지. 그죠? 그래서 자 요놈 정리해보니까 R에 대해서 정리해보니까 어떻게 됐어? S의 1-S의 자 R2 값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얘기야. 우리 지금까지 다 배웠던 거예요. 근데 요 수식은 어디서? 비례추에서의 자 슬립과 2차 저항과의 관계식을 알아내기 위한 게 요 식이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자 기동시의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로 보더라? 1로 보더라. 1로.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최대 출력시의 슬립이라고 하는 것도 방금 우리가 식을 통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9번째 공급전압과 슬립과의 관계. 공급전압과 슬립과의 관계 어떻게 된다고? 슬립은 공급전압의 토크가 그랬지. 토크는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했고 슬립은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 제곱에 비례하겠지. 그 다음에 10번째 기계적 출력과의 토크와의 관계. 우리 지금 방금 토크하면서 지금 다 구했죠. 여기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11번째 주파수 변화에 따른 유도 전동기의 특성 변화. 어떻게 주파수가 60Hz에서 50Hz로 감소가 된대요. 속도 감소되겠지. 왜? NS는 P분의 120F니까 비례 관계니까. 그 다음에 자속의 증가. 어떤 거? 4.44의 FFI에 우리 기저력 식이었죠. 어떻게 주파수에 반비례하더라. 자, 이런 식이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건 이제 봤어요. 전력 변환도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기동시의 이 슬립 변화에 대해서도 봤는데 중요한 건 어떤 거다. 자,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회전 자학에 의해서 회전자가 회전을 한대. 회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생긴다고요? 슬립이 생긴다고. 이 슬립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고정자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슬립 어떻게 구해? 고정자 속도와 회전자 속도를 빼서 뭘로? 고정자 속도로 나눠준 값을 우리는 슬립이라고 하더라. 슬립의 유도 전동기의 범주가 0부터 1 사이더라.
키워드만 우리가 좀 자꾸 들어가신다면 유도 전동기 어렵지 않습니다. 유도 전동기만큼 쉬운 건 없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제가 여기서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